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무릎은 뻣뻣하고 허리는 뻐근하며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관절을 찌르는 듯한 고통.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노화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발바닥에 붙이는 작은 패치 하나로 그 고통이 며칠 만에 사라질 수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믿기 어렵지만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요령이나 과장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재활의학을 연구해온 한 의사가 간직해온 비밀,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닌 바로 발바닥에 붙이는 진통 패치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진료실을 지켜온 그는 수없이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마주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들어와 체념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화는 고통의 선고가 아니라 몸이 올바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필요 없는, 집에서도 누구나 단 몇 분 만에 시도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은 단순히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각 기관과 관절로 연결된 반사점을 담고 있는 일종의 건강 지도입니다. 집의 기초가 약해지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릎, 고관절, 허리에까지 압력이 몰리며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무릎이나 허리에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에 작은 패치를 정확히 붙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관절염으로 절망하던 환자들, 좌골신경통에 시달리던 환자들,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준비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일어나 당당히 걸으며 더 이상 고통에 억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 당신이 함께하게 될 여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통증에 대한 모든 통념을 뒤엎고 앞으로의 삶이 고통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주는 여정 말입니다. 여기 6십을 넘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평생 우리를 데려다 주던 관절은 이제 짐이 됩니다. 고통은 무거운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 때조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조차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진통제를 삼키거나 주사를 맞는 것.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잠재우지만 대가로 위를 갉아먹고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며 때로는 약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해 동안 아침마다 진통제 한 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위통을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나는 한 통증을 치료하려다 또 다른 통증을 스스로 키운 셈이었지요. 그래서 30년 경력의 그 의사는 늘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약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서도 몸의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뜻밖에도 거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바로 두 발에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반사점이 모여 있는 곳으로 관절, 근육, 심지어 내장 기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고 현대의학 또한 점차 그 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초가 부실한 집은 아무리 벽을 새로 칠하고 지붕을 고쳐도 결국은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과 허리는 겉으로 드러난 위쪽 구조일 뿐 진짜 기초는 발에 있습니다. 그 기초가 약해지면 압력은 곧장 무릎, 고관절, 척추로 전달되어 결국 나이 탓이라 여겨온 통증을 불러옵니다. 김순자 할머니, 76살. 그녀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생생히 증명합니다. 떨리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로 들어온 그녀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매일 밤 고통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침술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미 다 해봤어요.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처방전이나 주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발바닥에 정확한 위치에 패치를 붙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고 다시 오세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따라한 김 할머니는 5날 뒤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도 그냥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해냈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2살 김철수 어르신은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대형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령과 쇠약한 몸이 그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다시 못 깨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발바닥에 진통 패치를 붙이는 방법을 전해 듣고 큰 기대 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뒤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스스로 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방법의 힘은 단순한 믿음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발은 수많은 중요한 혈자리가 모이는 곳, 기와 혈이 조절되는 중심지입니다. 발의 한 점을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경락이 반응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압력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서양 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발바닥의 그 지점들은 곧 신경 반사 구역입니다.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관련 부위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며 손상된 조직이 회복할 조건을 얻습니다. 작은 패치 하나지만 그것은 몸 전체의 시스템을 조율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부위에 그냥 붙여보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사실 각 통증에는 발에 대응하는 반사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앞쪽 발가락 바로 아래 움푹 파인 용천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은 뒤꿈치에서 약 3cm 앞쪽이 정확한 지점입니다. 어깨와 목이 뻣뻣하다면 발 바깥쪽 새끼발가락 아래에 붙여야 합니다. 손이 저리거나 손목이 아플 때는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을 자극해야 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발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네트워크인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심지어 웃어버리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발에 붙이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죠?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의심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던 79살의 한 노인은 몇 분만 걸어도 주저앉아야 했지만 한 달간 꾸준히 이어간 뒤에는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계단 몇 층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진료실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다리가 아직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지만 어떤 이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변화는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에서 온다는 것.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작은 패치 하나와 인내심, 그리고 신뢰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효과를 높이는 작은 비밀들도 있습니다.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고 패치를 붙이면 됩니다. 어떤 환자는 붙이는 동안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곤 했는데 효과가 더 빨리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잠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주면 혈류가 원활해져 몸이 회복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제품 선택입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저자극 또는 순환용이라고 표시된 부드러운 패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뜨거운 제품은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인 패치 하나는 이 강하지만 엉뚱한 위치에 붙인 패치 10개보다 값집니다.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것은 패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통증을 운명이라 여기며 나이 들면 당연히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몸이 달라지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면 깨닫게 됩니다. 지팡이 없이 일어서고 찡그림 없이 걸음을 내디딜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노년은 달라질 수 있다. 더 이상 통증이 언제 닥칠지 몰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주는 빛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과 꾸준함이 몸을 하루하루 회복시켜 나가는 길. 그리고 그 빛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통증 없는 노년을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아마 지금쯤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의 원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따라한다면 기대한 결과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착각은 패치를 단순한 임시방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며칠 붙여보고 통증이 조금 줄면 그만두고 그저 급한 불 끄기 정도라 여깁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의사는 정반대의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올바르게 꾸준히 하면 패치는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만성 요통에 시달리던 81세 노인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매일 밤 꾸준히 붙인 뒤 그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저 임시방편이라 생각했던 게 결국 제 인생의 장기적인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패치가 강할수록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끈거림, 따끔거림이 강해야 약효가 잘 스며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입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자리에 붙인 패치는 아무리 강력해도 잘못된 자리에 붙인 패치보다 10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은 어떤 환자는 강한 패치를 하룻밤 붙였다가 물집이 생겨 며칠 동안 회복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늘 강조합니다. 극단을 찾지 말고 오름을 찾으십시오. 패치는 힘겨루기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지만 또 어떤 이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립니다. 각자의 몸은 회복 속도가 다르며 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심한 고관절 퇴행으로 5분도 걷지 못하던 77세 노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3달 동안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깨달았습니다. 통증 없이 30분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막 포기하려던 순간 몸은 그에게 기적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패치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믿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시방편이라 생각했던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힘은 강도가 아니라 정확성에 있음을, 그리고 모든 회복의 길은 시간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인내의 날들을 통과할 때 기적은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을 가볍게 여길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 후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는 정도,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고 나서의 뻐근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증상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증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건강하게 걷던 내가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통증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한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하는 몸을. 아침은 설렘이 아니라 신음으로 시작되고 발걸음은 생명의 리듬이 아니라 고문의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결국 정신까지 파고듭니다. 노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가두며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고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단지 매일 찾아오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몰래 가져오는 폭풍입니다. 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삶의 기쁨마저 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폭풍 말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통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강력한 진통제나 수술을 택합니다.
진통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합병증을 남깁니다. 윗궤양 간 기능 저하, 신장 손상. 그렇다면 수술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이른을 넘긴 노인에게는 수술 대위가 생사를 건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누군가는 노년의 여유를 누리기도 전에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절망의 값, 그리고 몸을 방치하다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치르는 값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풍 속에서 발바닥 파스법은 작은 그러나 꿋꿋한 등불처럼 등장합니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부산에 사는 80살의 한 할머니는 인공관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이 너무 약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권유받았을 때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갔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계단을 천천히 그러나 안정감 있게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상에서 삶을 마무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날들을 다시 선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년의 폭풍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풍에는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가장 평온한 지점, 발바닥 파스법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포기하는 대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다시 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에 약을 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이 곧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삶으로 이어지는 환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단 한 걸음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바닥의 정확한 자리에 패치를 붙이고 잠든다면 내일 아침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전히 약간의 뻐근함은 남아있겠지만 일어서는 순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더 안정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직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시작의 힘입니다. 이 여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의사는 3가지 작은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아침마다 발가락을 10번씩 구부렸다 펴며 발의 반사 신경계를 깨워주십시오. 둘째,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혈액순환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셋째, 작은 공을 발바닥 밑에 굴려 몇 분간 마사지 하십시오. 긴장된 부위를 풀어주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들이 발바닥 파스법과 어우러지면 강력한 3가지 동반자가 되어 회복을 더 빠르고 오래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체의 회복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노년은 고통의 종신형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만 있다면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발에 다시 한번 단단한 기초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짐이 아니라 자유의 여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힘은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